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 끝이 나자 그 앞에 서 있던 지 검사가 뒤로 돌아 오브런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무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박장충을 관찰하고 있었네요. 편집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없는 영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검사는 변호인을 바라보고 다가가며 말했다. 이 나라 죄형법 정주위에서는 행동과 결과가 명확해야만 하죠. 이 영상은 행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억지 부리지 마시죠. 지검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오브런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오브란 씨, 행위의 의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의견을 묻는 거예요. 박장충, 죽이고 싶었죠? 죽이고 싶었잖아. 그죠? 주범이 아닌 공범들도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주범을 만났으니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 거의 모욕에 가까운 취조입니다. 변호인이 판사를 바라보며 항의를 했다. 판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려는데 오브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제가 죽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은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놈을 죽이러 갈 겁니다. 그곳에서 2번 죽일 겁니다. 다들 제 입모양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검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무언가를 여러 번 읊조렸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피고 오브런이 CCTV 영상들 속에서 계속해서 혼잣말로 읊조리고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들리게 말씀드리죠. 4시 56분, 4시 56분, 4시 56분. 그리고 지검사는 오브런을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갔다. 4시 56분. 그와 박장충이 유일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세탁실에서 박장충의 사망 추정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소설가 출신인가 보네요. 오브런이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는 기쁘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실린 표정이었다. 4시 56분, 4시 56분, 4시 56분. 언제나 잠들기 전 오브런은
오른팔로 베개를 끌어안고 손가락을 물어뜯는 걸 계속해서 반복했다.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다 지친 후에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를 잊지 않은 채 그는 하늘의 심판을 기다렸다. 지 검사와 최 기자가 처음 만난 날, 새벽까지 함께 이 사건을 이야기했던 그 술집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때의 전투적인 표정과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취기가 돌았고 두 사람은 혼잣말 하듯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허공에 읊조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법정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건데. 사법행정과 교도행정이 거래를 했다는 걸 받아들이겠냐고. 게다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는 없어. 이 재판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얻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박장충은 재판에서 항소하고 감형까지 받았네요. 그렇게 번 돈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지금 변호인이 이전 박장충 재판의 변호인이에요. 마치 이것까지, 이번 재판은 이 나라의 죄형법정주의 시스템이 심판의 자리에 오른 것 같아요. 오브란 씨가 하늘의 심판을. 최 기자는 CCTV를 다시 처음부터 지인들하고 1초도 빠짐없이 돌려보고, 특히 사건 당일 CCTV는 3번 이상 봐줘. CCTV는 기록되는 우리 사회의 눈이다. 그런데 답변은 안 해도 좋아. 너 혹시 박장춘과 무슨 관계 있어? 그 말에 최 기자가 시선을 지 검사에게로 서서히 돌리는데 아물지 않는 상처에서 지독한 아픔이 올라오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지 검사는 최 기자의 영혼을 꿰뚫어 보기라도 할 듯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지 검사가 오브란 가까이로 천천히 다가가며 질문을 했다. 피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군자가 군자답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박장충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브라는 잠시 지 검사를 무심하게 바라보는데 천천히 표정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휘몰아쳐 올라오고 있었다. 검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세요. 아니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말에 판사가 아랫입술을 꽉 다물고 지 검사를 노려보았다. 오브란 씨 아내 이지영은 박장충의 피해자인 고인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 이지영 씨. 항의하려고 일어났던 변호인이 지 검사를 바라보다 숨을 내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자리에 앉았다. 오브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무언가 견딜 수 없이 그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사고로 팔과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저에게 이 세상이 건넨 충고는 죽으라는 거였죠.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는 것, 나의 영혼까지. 그녀와 그녀의 동생에게는 장애가 있어도 나는 그들에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있어 그녀는 누구보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예쁜 여자였어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침묵하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녀가 살아만 있기를, 그녀가 나처럼 다리를 잃더라도 팔을 잃더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 주길 빌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찾아다닐 때 그녀의 인대가 칼로 끊어졌습니다. 내가 그녀를 그리워할 때 그녀는 짐승 새끼들한테 강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브라는 고개를 들고 말을 잇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로 마주하는 모든 걸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 그녀를 강간한 성매수남이 불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진급을 하고 그녀는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고 그날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국민이자 피해자인 그녀를 이용했고 6개월간 고통받던 그녀는 치료받던 병원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녀는 그 전까지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까? 그녀가 자살입니까? 그녀가 자살입니까? (5층에서) 뛰어서 달려 그녀에게로 갔어요. 그녀를 안았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한 말은 미안해. 도대체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브란 씨, 이 나라의 죄와 벌 행정 시스템은 본인이 심판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른 건 아니죠.